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학생 카페에서 귀를 의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11차례나 내려찍은 사건인데요. 1번, 2번, 3번. 그 어떤 범죄 영화도 재현해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사건 현장. 이번에 가져온 이야기는 버지니아 공과대학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닝보시 1984년생 주혜양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대학 교수였습니다. 유복하고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제법 잘생겼죠.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해의 해양대학을 입학하고 대학교 3학년 당시 677점이 만점이었던 토플도 663점을 맞을 정도로 소문난 인재였죠. 그 이후 미국의 대학원 시험인 GRE를 보는데 수학 만점, 작문도 단 1점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는 전국 대학 영어 스피킹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집에 돈도 많은데 대학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죠. 이런 그였으니 석사 과정까지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주혜양은 미국의 버지니아 공과대학으로 농업과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위해 떠납니다. 이때도 그의 손에는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장학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그의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세심하고 친절하며 공부까지 잘하니 친구들과 교수 사이에서 그는 인기 만점이었죠. 이렇게 훌륭했던 그에게 양면의 얼굴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1986년생입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사진을 잠시만 보아도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죠. 집안 환경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교육에는 엄격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했던 그녀는 18살 홀로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합니다. 집안 환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립심이 강했는지 그녀는 굉장히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갑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직접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도 한 학기를 꽉꽉 채워 넣어 3년 만에 4년 대학 생활을 마칩니다. GMAT를 치른 그녀는 미국의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전공을 신청합니다. 미국으로 향할 때 그녀의 손에는 캐나다 영주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친구들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검소하고 화장도 잘 하지 않으며 쇼핑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쓰는 화장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활발한 성격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낯선 땅으로 향한 양 씨는 중국인 유학생 사이트에서 주혜양을 알게 됩니다. 이미 1년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주혜양의 도움으로 그녀는 입학 수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긴급 연락망에는 주혜양의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이것은 둘이 친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양신이 버지니아에 지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아직 끝나지 않은지라 학교에서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혜양은 공항에서 양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숙사를 배정받을 때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을 권합니다. 양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처음 향한 낯선 땅에서 지금 당장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주혜양보다 안전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양신이 주혜양의 집에 머문 시간은 4일에 불과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주혜양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방을 찾습니다. 인생 탄탄대로였던 주혜양의 눈에 양신은 그야말로 천사였습니다. 4일 동안 양신을 보며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홀로 상상에 빠집니다. 양신이 학교에 비상연락망을 적을 때에도 망설임 없이 본인의 연락처를 적었으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 잠시 머물 것을 권할 때도 거절하지 않았으니 본인에게 호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양신이 아파트에 나온 뒤에도 둘은 자주 만났고 양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신은 조금 당황하고 맙니다. 친구 그 이상도 아니었던 주혜양이 고백을 한 것이었죠. 양신에게 주혜양은 전혀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을 당한 주혜양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매일 만나자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를 떨쳐내기 위해 양신은 중국에 남자친구가 있고 곧 결혼식도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주혜양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탄대로로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였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여성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주혜양은 양신에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기 위해 약속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수십 통의 전화를 한 끝에 양신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저녁 7시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월 21일까지 둘은 만난 지 불과 1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둘의 마지막 모습은 그 어떤 살인 전조 현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덤덤하게 서로 할 말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돌변한 주혜양에 의해 양신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온몸에는 방어를 위한 상처들이 남아있었고 경찰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주혜양의 손에는 그녀가 들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이 고분고분 체포에 응합니다. 그에게 도대체 양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정말로 천사를 사랑한 악마였을까요?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조명받습니다. 우등생이었던 주혜양이 어째서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한 것이었는지 네티즌들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2009년 1월 7일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주혜양의 일기가 올라옵니다. 주혜양이 주식으로 돈을 잃어 그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내용이었죠. 그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아 수저까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모두 대학 교수였다면 적어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치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처럼 주식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이 정도로 돈을 잃었다면 주변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을 텐데 그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 계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혜양의 계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양씨는 그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한편 올라옵니다. 어릴 적부터 어장관리 능력이 뛰어났다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처럼 적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캐나다 유학 시절에도 생활비를 직접 벌고 4년의 교육과정을 3년에 끝낼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녀를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유언비어였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주혜양의 학교 생활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의 학교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그는 2008년 말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평균 학점은 이미 3.0 아래로 떨어져 있었죠. 다음 학기에서 그의 성적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그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8년 그가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그는 이곳저곳을 여행 다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는 학업을 따라갈 수 없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학교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자신과 비슷하게 학사 경고를 받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경험이 정신적으로 그를 더 강하게 옥죄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그는 부모님과 전화를 한 통 합니다. 학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고 더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표현하죠. 이미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되자 여러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금방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루하루 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08년 12월 그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리본은 그의 손에 잡혔고 지인들과 다음 결혼식은 그가 될 것이라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여자친구도 없는 그에게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양신이 그의 인생으로 들어옵니다. 정신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 있었을 때 나타난 양신은 주혜양에게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혜양. 그의 집안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모두 정신분열증을 앓았었습니다. 주혜양도 우울증을 앓았던 기록이 있었죠. 이때의 좌절은 홀로 극복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양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면 이런 집착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양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활로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법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책벌레였던 그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소름이 올라옵니다. 어째서 그의 표정은 시험을 끝내고 나온 학생의 표정처럼 편안해 보이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는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종신형에 보석 불가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가질 수 없다면 망가뜨리리라. 모든 것을 순탄하게 지내왔던 주혜양과 달리 고군분투하는 삶을 보내왔던 양신의 인생. 그녀는 어떻게 했어야 이 악마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